자,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기다렸던 분들 중에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 이슈였죠. 예. 지금 중수청, 공소청법 문제를 둘러싸고 문조털레가 이제 난을 일으켰어요. 이게 사실 예고편이 아니었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네들이 합당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터무니없이 이재명 정부의 개혁안을 검찰 개혁안을 근거 없이 물고 뜯으면서 우리 당원들과 민주진보 유권자들을 갈라치기 한 거죠. 갈라치기 해서 조국당의 어떤 지지 기반을 확장을 해야 합당 논의에 이제 탄력이 붙을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조국당 지지율이 2% 3% 나오는데 그거 뭐 합당하자고 매달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조국당 지지율이 한 그래도 두 자릿수 정도 10% 정도는 나와줘야 이거 조국당이 지방선거 때 독자 출마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를 좀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우려가 생겨요. 사실 이제 합당론자들의 가장 큰 근거는 뭐냐 하면은 지방선거에서 조국당이 독자 출마를 할 경우에 또 혹은 이제 다음 총선에서 조국당이 독자 출마를 하게 되면은 민주진보 진영의 표가 갈려가지고 표가 갈려서 국민의힘이 이제 어부지리로 이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합당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민주진보 진영이 이제 분열이 되면은 표가 갈려서 결국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는 예, 우담바라님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주장이 있어. 예, 우리는 이제 동의를 안 하지만. 근데 그 주장이 뭔가 설득력을 가지려면은 조국당 지지율이 그래도 한 두 자릿수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야 이러면 이거 위험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2% 3% 나오는데 조국당이 지방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뭐 지금 뭘 조국당이나 그럼 뭐 진보당하고도 합당해야 되나? 기본소득당, 진보당, 뭐 사회민주당 여기랑도 합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야. 조국당 지지율이 2, 3% 나와가지고는. 그래서 얘네들이 조국당의 어떤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민주당 지지층 중에 좀 진보 성향이 강한 이런 유권자들을 조국당으로 끌어와서 조국당 지지율을 좀 올린 다음에 합당 얘기를 해가지고 합당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을 만들려고 검찰개혁 이슈를 터트린 거 아닌가. 저는 지금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저것들이 미쳤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없는 말까지 만들어가지고 예컨대 보안수사권 문제는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번에 다룰 문제가 아니잖아요. 중소청법, 공소청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데 마치 정부에서 보안수사권을 주려는 것처럼 그렇게 대중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거 잘 모르는 털레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속아 넘어간 거지. 막 김어준이 막 떠들어대고 하니까 진짜 정성호 장관이랑 봉욱 민정수석이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얘기는 나온 적도 없어요. 근데 가장 큰 쟁점이 보안 수사권이잖아 지금. 물론 그 중수청 이원화 문제도 쟁점 중에 하나인데 쟁점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보안 수사권 문제하고 중수청 이원화 문제인데 사실 중수청 이원화 문제는 대중들이 그닥 민감하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예, 그걸 중수청을 이원화했다고 해서 검찰이 되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거든 논리적으로. 그래서 중수청 이원화 문제는 뭐 지분이 한 30% 정도고 이번에 논란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보안 수사권을 공소청에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에서 출발이 된 건데 이거는 얘기조차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있지도 않은 헛개비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고 그런다. 뭐 혹은 봉욱이 하려고 그런다. 정성호가 하려고 그런다. 그런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보안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제 그동안 개소리한 놈들 다 대가리 박아야 돼요. 복만삼님, 조국당과 합당하면 이름이 더불어 족반당, 더불어 족가당이지. 같이 모여서 족가야 되겠네. 그래서 어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요 논란은 이제 매듭을 짓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검찰개혁, 봉욱, 정성호 욕하는 놈들은, 김민석 욕하는 놈들은 이 새끼들은 다 털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사기꾼들이야. 유튜브 전체가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 그 정청래가 살려줬지. 이 새끼들이 다 오늘 죽을 판인데, 봉욱 까고 막 정성호 까고 이랬던 놈들이 정청래가 합당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쓱 또, 예? 은근슬쩍 거기에 이제 묻어가는, 이런 이제 포지션을 취하더라고, 이 새끼들. 그 사과를 해도 해, 이 개새끼들아. 정성호 장관하고 봉욱 민정수석한테 사과를 해도 해. 니들이 양심이 있으면. 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잠깐 또 보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2026년 새해를 맞아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약 3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25개 질문을 받으며 국내외 현안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는데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최근 여당 내 검찰개혁에 대한 강경한 여론을 진정시키려는 듯 신중한 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회견 시작 2시간 만에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검찰개혁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게 그 얘기를 왜 안 하나 그랬어요. 답변 첫머리에는 단호한 개혁 의지를 먼저 강조했습니다. 검찰과의 오랜 악연을 소개하며 내가 가장 많이 당했다고 토로했고 여권 내 더 강한 개혁 여론에 대해서도 검찰의 업보라고 거들었습니다.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가지고 마녀가 된 거 아니냐. 제가 기소된 것만 한 20건 된 것 같아요. 20건. 문제만 잡으면 증거 뭐 없어서 다 기소해가 너 한번 고생해봐. 다만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표를 고려하며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논의해달라고 정부와 여당에 당부했습니다. 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예요. 국민들의 인권 보호. 그러면서 여당 내 폐지 여론이 강한 검찰 보안 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고 검찰총장이라는 명칭도 헌법에 적시된 만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해 당내 반발이 잇따르자 대통령이 효율성이나 절차적 안정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때문에 죽을 뻔했던 것도 맞다며 지지자들을 달래면서도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뺏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며 국정 운영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데요? 정치는 그래도 되죠. 정치가 자기 주장 막 하면 됩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러면 안 되죠.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당도 집권 세력의 중요 부분이라며 국회에서 정부와 국민, 전문가가 함께 충분히 의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입장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거죠. 뭐 정치는 그래도 되지만 행정은 그렇지 않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행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고려를 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검찰이 미운 건 사실이고 또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님이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 아닙니까? 뭐 조국이건 뭐 정청래건 누가 이재명 대통령 앞에 명함을 내밀 수가 있어요? 검찰개혁에 가장 절박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님 아니에요? 아니 조국이는 특수부 키워놓고 윤석열 검찰총장 만들어 놓는데 일조한 사람이고 검찰에 진짜 십수년 동안 끈질기게 괴롭힘을 당했던 이재명 대통령보다 검찰개혁에 더 절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 됐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야당 때야 지지자들 눈치 보면서 정치 선동을 할 수 있지만 저거 나중에 검찰개혁 잘못했다가 문제점이 터져 나오면 그 누가 책임질 겁니까?
결국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통령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서야 저렇게까지 진짜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국회에서 망신을 주면서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악마화해서 조리돌림하고 이러면서까지 공격을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상식적인 문제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제 뭐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토론을 통해서 보안 수사권을 줄지, 보안 수사 요청권을 줄지, 아니면은 뭐 제3의 어떤 대안이 있으면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검찰과 경찰을 동시에 견제하고 상호 견제하고 또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은 뭐 전 제3의 방안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문저털들이 주장하는 털레반들이 주장하는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 현실하고 동떨어진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면은 보안 수사권이 아니더라도 일정하게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중수청 이원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수사 인력을 확보를 해야 뭘 수사를 할 거 아니야. 그 경찰들만 모여서 수사할 거면은 뭐하러 중수청을 만듭니까? 중수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단계부터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근데 이름만 뭐 수사관이라고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 가냐고. 그래서 검사들한테 뭐 일정한 메리트를 줘야 검사들이 중수청 가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검사들이 안 오면은 변호사들이라도 채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무슨 뭐 신분제가 어떠느니 개소리 하면서 뭐 골품제가 어떠니 개소리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평균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이게 무슨 뭐 사회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다 직급이 있고 계급이 있고 직책이 있어.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 아니 그럼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면은 의사 간호사도 나누지 말고 무슨 신분제입니까?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그냥 통칭 의료인이라고 하자. 의료사 이러면 되잖아. 의사도 의료사 간호사도 의료사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군대도 왜 계급을 만들어요? 차별하는 거야? 뭐 장군, 대령, 중령, 뭐 소령 이런 거 왜 만드냐고. 그냥 통칭 군인이라고 하자고. 그래야 군대도 민주화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말 같은 소리냐고요.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얘기지. 근데 이런 선동에 저는 넘어가는 사람들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런 간단하게 논리적으로 반박될 수 있는 이런 유치한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마치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지 않으면은 검찰이 뭐 사라지지 않는 검찰이 부활하는 것처럼 이런 주장을 하고 거기에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아니 지금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봉욱하고 이제 정성호한테 다 뒤집어 씌웠죠 이것들이. 그래서 봉욱이 뭐 마치 검찰 개혁을 주도해서 검찰을 되살리기 위해서 작전 쓰고 있는 것처럼 이러면서 이제 봉욱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정성호 장관은 이번 검찰 개혁 추진단하고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용민과 박은정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국회에서 몰아세워가지고 정성호 장관이 마치 무슨 주범인 것처럼 이렇게 선동을 했는데, 자 니들이 깔 거면은 니들 주장이 맞고 니들이 하는 게 검찰개혁이 정방향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랑 싸워. 왜 그걸 못해? 아니 저는 누차 하던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이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일이고, 당연히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나온 안은 대통령의 컨펌을 받는 거예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그게 입법 예고가 되는 거지. 대통령 몰래 김민석 총리가 입법 예고를 합니까? 그 김민석 총리 몰래 검찰개혁 추진단을 총괄하고 있는
총리실 몰래 법무부 장관하고 민정수석이 입법 예고를 할 수 있냐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이걸 당해서 몰랐다고요? 정청래가 몰랐다고? 대통령실에도 당연히 보고를 하는 거고 당에도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어떻게 봉욱하고 정성호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거는. 근데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참 그 말을 믿고 저는 유튜브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거의 전부 다였다라는 게 정말 놀라워요. 닦아놓고 봉욱 실드 치고 정성호 실드 친 사람은 저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유튜브 채널 중에 단 한 곳이라도 있었냐고. 저 말고. 봉욱 민정수석 잘못이 없다. 그 민정수석 대통령실 청와대 수석이 대통령 몰래 자기 정치하고 다닌다라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뭐 봉욱이 나중에 뭐 대통령 나올 거예요. 당대표 나올 거예요. 거기 자기 정치를 왜 합니까? 아니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그래도 그 친명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은 저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할 줄 알았어. 근데 분위기가 와 다 절로 몰려가니까 분위기가 그냥 다 봉욱 까기 정성호 까기가 이제 유행이 되니까 다 글로 붙어가지고 어떻게 단 한 놈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 여러분들 가려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제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구독 취소하세요. 이번에 봉욱 까고 정성호 까고 이랬던 놈들은 그거 친명이 아니야. 그 명팔이지. 그게 무슨 친명입니까? 다 명팔이 했던 새끼들이지. 그 확인이 된 거잖아요. 아니 나는 반명입니다. 혹은 저는 비명입니다. 그러면서 정성호를 까는 건 이해가 돼. 근데 지들 주둥이로는 친명이라고 아주 무슨 친명 감별사라고 이빨을 까면서 무슨 뭐 대단한 정보라도 있느냐. 아니 다음 날이면 뒤집힐 얘기가 무슨 정보예요. 어디 뭐 문저털레한테 정보 빨대 꽂았어? 아니 그러지 않습니까? 문저털레한테 빨대 꽂아가지고 정보가 나온 거지 그게. 아니 대통령께서 바로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정리할 얘기를 무슨 뭐 자기가 들은 얘기가 있대. 씨발. 어디서 뭘 들었는데? 혼자서 얘기해? 거울 보고 얘기해? 여러분들도 좀 여러분 시청자들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왜 저는 저질 방송들이 판을 치고 명팔이가 판을 치냐면은 시청자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그래요. 시청자들이 현명하지 못해서 거기 가가지고 방송 봐주고 슈퍼챗 쏴주고 그러니까 그 짓을 계속 하잖아. 여러분들이 유튜버들이 잘못된 얘기를 하면 김어준이건 뭐 최욱이건 누구건 간에 잘못된 얘기를 하면 딱 손을 끊어봐. 그럼 걔네들이 그렇게 하겠냐고. 시청자들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시청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김어준 만세 최욱 만세 이래버리고 있으니까 개판이 되는 거예요. 개판이. 쟤네들이 저런 짓을 하도록 시청자들이 부추기는 거라니까. 그래서 봉욱 저는 민정수석이나 정성호 장관이나 여러분 까지 마시고 김병기 의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딱 느낌이 오죠. 왜 김병기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났는지. 정청래가 왜 김병기를 못 쫓아내서 안달이 났는지. 결국은 김병기가 장판교의 장비였던 거야. 물론 본인의 이제 그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이제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앞으로 뭐 경찰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뭐 더 지켜보면 되는 문제고, 김병기 개인의 잘못을 떠나서 다 이건 정치적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그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병기가 원내대표로 있는 한은 정청래가 이런 짓을 못해요. 근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친청이 승리를 하고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같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어찌 보면 핫바지 원내대표죠. 핫바지 원내대표를 딱 앉혀놓고 이러니까 정청래가 눈깔 뒤집혀갖고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정치적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김병기 죽일 놈이다. 김병기 쫓아내라. 결국은 이게 뭡니까? 김병기 날라가가지고 이
벌어진 결과를 보세요. 만약에 김병기가 지금도 원내대표였다라면은 정청래가 저런 짓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못했을 거라고 봐요. 김병기 만만치 않잖아. 어? 그냥 놔뒀겠냐고. 난장판이 됐겠지. 그래서 정치는 그 행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야 돼. 그리고 유튜버들이나 정치평론가들이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친목질하고 정치질하고 어디 줄 서가지고 시청률이나 땡기고 슈퍼챗이나 땡기고 이따위 짓거리 할 게 아니라 정치평론가라면 적어도 양심을 가지고 우리 유권자들이 정치를 정확히 이해하기 힘든 우리 유권자들이 정확히 민주당 혹은 전체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정확히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얘기는 없고 그냥 김병기 죽일 놈. 왜? 그게 이제 돈벌이가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뭐냐고 지금 이게. 한심한 거죠. 자, 뭐 이 정도 말씀 좀 드리고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오늘 제일 궁금해하시는 합당 문제, 합당 문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뉴스 영상 보시고 그 전에 대통령께서 오늘 그 수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통령님 입장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 합당 문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에게 각종 개혁 과정에서 명분과 대의에 매달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목표의 성패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어느 방향이 국민의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수보회의에서 대수보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내드렸어요. 이제 명확히 정리를 하신 거죠. 명분 대의와 명분에만 매달려서 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다시금 강조를 하신 거죠. 어제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어제 하신 말씀도 이게 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명분과 대의에만 우리가 지금 정치를 하는 게 아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명분과 대의가 아니라 실용적 관점에서 국민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지를 그 다소 비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지지층들만 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돼요. 국민 전체의 이익을 보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뭐 몇몇 지지자들이 또 유튜버들이 선동하는 거에 대통령이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를 정확히 보고 국가를 이끌어 가셔야 되고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도 이런 선동, 이런 거짓 선동에 휘말려 가지고 정치적 장난감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의 장난감이 되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문조털레들의 장난감이 될 뻔한 거잖아요.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대통령께서 정확히 지적을 안 했으면은 그걸 계속 정부를 오히려 힘들게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은 말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 누가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문조털레가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 당원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은 대통령이 힘들 이유가 없지. 근데 김어준, 조국이 떠드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쫓아가고 휘둘리고 그래갖고 그냥 부안해동해가지고 냄비처럼 들끓고 그래 대통령이 부담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 지지자 여러분들이 진짜 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대통령의 강력한 우군이 돼야 된다.